수학적 사고의 흐름을 깨닫는 플로우 매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a1 더하기 n-1d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등차 수열은 여러분들 항상 직선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로축은 n축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an축이라고 보게 되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은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n의 개수가 d가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공차 d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을 이렇게 직선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 푸는데 상당히 용이할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인데요.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여기서 l은 마지막 항이겠죠. 그 다음에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at. 자, 이거는 일반항과 수열의 합 공식은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등차 중앙인데요. 이 등차 중앙의 키워드는 순서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순서대로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반드시 등차 중앙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중항은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항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이 존재하려면 항이 최소한 이렇게 A1, A2, A3라고 하는 최소한 3개의 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있는 항이 당연히 A2가 되겠고,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항, 이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데, 이 등차 중앙 A2는 A1과 A3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A2는 2분의 A1 플러스 A3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균합적으로 정의된 등차 수열인데요.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 즉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가는데 D가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D라는 거는 상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러한 단어를 보면 이제는 등차 수열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AN을 이항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D. 이 D는 상수죠. 그래서 두 항의 차가 항상 일정한 수열, 그거를 우리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등차 중앙의 식을 변형한 건데요. 2배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다. 자, 이거는 위의 등차 중앙식을 양변에 2를 곱해서 일반화시켜서 정리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옆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an 플러스 1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가지고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랑 같다. 그러니까 한 칸씩 차이 나는 항의 차이는 항상 같습니다. 이게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이 되겠고, 이 식은 등차 중앙으로부터 유도된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건데, 자, 일반항은 A에는 A1 곱하기 R의 n-1승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R은 공통적으로 곱해지는 수, 공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열의 합인데, 등비수열의 합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또는 1-R분의 A의 1-R의 n승,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R이 1보다 크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있는 식을 쓰게 되고요. R이 1보다 작다 보통 두 번째 있는 식을 쓰게 되는데, 사실 뭐 R이 1보다 작아도 첫 번째 있는 식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쓰시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마이너스 부호를 처리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보통은 R보다 클 때는 R이 1보다 클 때는 첫 번째 식을 쓰게 되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보통 두 번째 식을 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등비 중앙입니다.
자, 등차 중앙에서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순서대로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등비 중앙을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중항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이 A1, A2, A3가 있을 경우에는 자, A2의 제곱은 A1 곱하기 A3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귀납적 정의입니다. 자, 등비수열은 항상 일정한 수, 즉 공비가 곱해져 가기 때문에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r이라고 하는 상수가 곱해져야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양변을 an으로 나눴을 때는 an분의 an 플러스 1은 r이다. 즉 다음 항과 그 이전 항의 비율이 항상 r로 일정한 수열, 이거를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바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등비 중앙으로부터 나온 수식입니다. 항이 3개가 있을 때, 즉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등비 중앙에서 나온 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의 항이 2개이기 때문에 양변을 적절히 나눠가지고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등비 중앙으로부터 나온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